안녕하세요. 평생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고, 올해로 65이 됐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생 모범생이었고, 교사로서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달력에 표시된 일정이란 게 없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집에 앉아 TV를 보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결혼 40년, 이제는 서로의 얼굴만 봐도 무슨 말을 할지 아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 익숙함이 어느 순간엔 지루함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 오늘은 어디 안 나가? 아내의 이 한마디가 제 하루의 유일한 대화일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무료하게 지내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퇴직 교사들을 초청하는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길 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집에만 있기 싫어 억지로 참석했죠. 행사장에 들어선 순간 제 눈길은 한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낯익은 목소리. 돌아보니 옛 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교직 생활 3년 차쯤 가르쳤던 아이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칠판 앞에서 앳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52,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짙게 번진 눈가에 주름조차 매력으로 보일 정도로 제 시선은 그녀에게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정말 네가 맞구나. 그럼요, 선생님, 저 안 잊으셨죠? 국어 시간에 발표하다가 항상 떨던 학생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그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65이라는 나이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옛 제자와 스승으로서의 인사치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종종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괜히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요즘은 뭐 하세요? 무료하시죠? 짧은 문자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다가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하면 핸드폰이 제 심장을 두드리는 듯 했죠. 우린 점점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공원을 걷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녀도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뒤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녀는 늘 홀로 지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전 늘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한테는 다 털어놓게 되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다시 뛰었습니다. 내 존재가 누군가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있다는 생각. 그게 제겐 마치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한 번은 그녀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그녀의 손등에 제 손이 닿았습니다. 순간 전기처럼 스치는 감각에 저도 모르게 손을 거두었지만 그녀는 미소만 지을 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참 신사시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남자 같았으면 그냥 제 손 잡았을 텐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치 금지된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을까 말까 망설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술 한잔 하실래요? 그날 우린 조용한 선술집에서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 기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음속 욕망 때문일까요? 그녀의 눈빛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곧 선을 넘게 될 것이라는 걸.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TV를 보며 졸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오랜 세월 제 곁을 지켜준 동반자. 그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공허하게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늘 갈등했습니다. 아내를 배신하는 죄책감과 다시 살아난 청춘의 설렘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그냥 가기 싫어요. 잠깐 더 있고 싶어요. 우린 카페가 문 닫은 후 근처 모텔 간판 불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멈춰 있었지만 가슴은 이미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살짝 잡아 끌었습니다. 저한테는 오늘이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 순간 전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의 도덕도 아내와의 추억도 제 평생의 교사로서의 자존심마저도 우린 그렇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그녀를 향한 욕망과 설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늦게 찾아온 이 감정이 축복일지 파멸일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매일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평생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올바르게 살아라 가르쳐 놓고 정작 늙은 제 자신은 가장 비겁하고 추한 길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만큼이나 달콤한 기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손길, 그날 밤의 떨림. 그 기억 때문에 저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린 계속 만났습니다. 처음엔 주 1회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 몰래 핸드폰을 꺼내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 뛰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보고 싶어요. 그녀의 그 한 문장이 제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마치 마약처럼 저는 그녀에게 중독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늘 불안했습니다. 아내가 제 핸드폰을 들여다보진 않을까? 옷에 남은 향수 냄새를 눈치채진 않을까? 퇴직 후 평온해야 할 제 일상은 매일이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졌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건강 생각하느라 신경 좀 쓰는 거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날카롭고 무서웠습니다.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그녀와 마주칠 뻔한 겁니다. 멀리서 제자를 발견한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보고는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다른 통로로 걸어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아내가 그녀를 따라 눈길을 주었더라면, 만약 셋이 마주쳤더라면, 상상만으로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온몸이 탈진한 듯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야 하는 게 아닐까? 아내를 배신하면서까지 이 관계를 이어갈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정작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다짐이 무너져 버립니다. 선생님, 전 선생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녀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저는 바보처럼 다시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선 아내 앞에서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입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요즘 달라졌어. 눈빛도 말투도.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지?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초의 침묵 끝에 저는 간신히 말을 짜냈습니다. 아냐? 그냥 나도 이제 나이 드니까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차갑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 이러다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진다. 그런데도 핸드폰에 불이 들어와 그녀의 이름이 뜨는 순간 저는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가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요즘 밤마다 전화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던데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옛 동료랑 뭐 그런 얘기 좀 한 거야. 하지만 아내는 냉랭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핸드폰을 봤어.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정적이 흐르는 거실에서 제 귀에는 아내의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가 가르치던 제자였니?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변명을 해도 다 부질없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아내는 제 멱살을 붙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재밌었니? 40년을 함께 산 게 이러려고.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릎 꿇고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냥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어. 외로워서 나도 모르게. 하지만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습니다. 아내는 통곡하며 소리쳤습니다. 외로워? 나를 앞에 두고 네가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며칠 뒤 아내는 결국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남편을 흔들어? 당신도 가정 있는 여자 아니야?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수화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외로웠어요. 저는 그냥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아내는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로 우리 끝이야. 난 당신 같은 사람 더는 못 믿어. 아내는 가방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은 텅 비었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들통난 순간 그녀 역시 겁을 먹고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도 그녀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집안과 제 자신에 대한 끝없는 혐오뿐이었습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설렘이라는 독약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아내의 눈물, 무너진 가정, 그리고 버림받은 제 모습.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이든 외로움이든 순간의 감정에 흔들린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다는 것을요.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저와 같은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부디 이 늙은이의 고백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서울에 사는 박모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